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아까 유유수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정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응급의료원의 법률 개정 부분에서 기금이 처음에 25%나 20%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연말을 넘기고 나오는데요. 아마 2월 초쯤에는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응급의료 기금이 20% 정도 전년도가 해당 연도의 범칙금과 과태료 20% 정도로 응급의료 기금으로 계산하는 그 법안이 통과될 것 같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결국 이 외상센터 지정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단계적 지정을 복지부에서는 계속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반발이 많이 우려된다고 해서 일괄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한외상학회에 현재 와 있는 것은 아마 4월까지는 지정이 완료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지정을 관련해서 운영과 또 평가할 수 있는 그 툴을 개발해 달라고 지금 요구요구이 저희한테 와 있는 상태입니다. 4월 말까지 그 평가 툴과 운영 관련 툴을 저희가 만들어서 프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력이 양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인력이라는 것이 뭐 의사뿐만이 아니죠. 여기는 간호사라든가 또는 구조사들도 다 필요하고 그 외의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오늘 자리에서는 제가 뭐 간호사나 구조사 얘기도 그렇고요. 현재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외상학계에서 2008년부터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제를 추진해 왔고요. 2010년도 12월부터 처음으로 제1회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로 배출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85명, 그리고 금년 12년도에 48명이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과가 좀 가장 많고요. 흉부외과 순가고 있는데 이 수치가 사실은 저희 학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기보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 서전이라면서 적어도 브레인 같은 거 빼더라도 헤드는 넥부터시켜서 펠리스까지는 적어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의사는 돼야 된다고 해서 카디오바스쿨하고 제너럴 서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병원은요, 2011년도에 저희가 20단계 수련병원을 지정했고 금년도에 11개 병원이 다시 새로 지정됐습니다. 현재가 32개가 되죠. 하지만 사실은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수련병원 전부 다가 외상센터 수련병원에서 모든 자격과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외상센터 지정으로 움직임이 있고 외상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응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좀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2년 후에 제가 재평가했을 때 과연 저희가 평가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거는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시킬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대전 성병원도 금년도에 새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실험병원으로 자직력을 갖췄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아까 처음 소이사에서 제가 그 외상센터를 보지는 못했는데 끝나고 한번 붙으려고 했습니다. 수련 과정 기간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컨펌이 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번 달 평균에서 표정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2년간의 그 수련 과정 기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당 전문가라는 것은 만약 이분이 정형외과라면 정형외과를 비롯 4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을 땄다고 하더라도 외상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흡 부분이 많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그 전공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전공의 시절이 별로 배우는 게 없고 이제 전입 시절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를 적어도 10개월은 특별히 돌아야 된다는 거고요. 학과를 2개월씩 돌아야 됩니다. 다만 외과 파트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을 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해당 수련병원 말고 다른 수련병원에서 파견도 갈 수 있다고 해놨고요. 해외 연수는 지금 옵션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비로 갈 수 있고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응급의료 기금이 충분히 마련된다고 가정하셨거든요. 정부에서 일부분 이제 이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거고요.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5억 내지 6억 정도의 그런 쉽게 말하면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 수련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0분이라면 500만 원 정도에서 10분 정도 5억이 되겠죠. 10분 정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선정 중에 있고요. 그 명단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결정하게 되고, 다만 이분들은 전제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적어도 2년간의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외상외과 세부전문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정부가 지정한 외상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중간에 만약 그만두게 될 경우는 지원받았던 금액의 반을 다시 그냥 주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저희가 아직도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수련 과정이라든가 수련 기간이 투시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세부 전문의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술기가 있고, 또 옵션으로 권장된 술기가 있습니다. 이 술기 가운데서 서로 간에 좀 중복되거나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고요. 과연 외상외과에서 투하마스는 이 모든 분야의 수술 다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르스페딕한 부분은 당연히 정형외과에서도 맡게 될 거고, 브레인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외과에서도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피트리가 얘기했지만 이 서지컬 크리티컬 케어, 외상외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項目중에 하나가 이 외과적인 중환자 관리,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입원시 오퍼레이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외상외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가 트라우마 서전을 보는 것, 트라우마 환자를 보는 것과 서지컬 크리티컬 케어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과 마지막에 입원시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렉티브 오퍼레이션은 일렉티브 오퍼레이션 원하는 의사들만 하고, 24시간 입원 조치를 트라우마 서전이 같이 담당한다는 거죠. 서로가 윈윈이라는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건데, 저희들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재정 지원 법제도의 재정 부분인데요. 현재 정부에 수출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은 7억에서 27억. 이 부분은 전적으로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 또는 약간 전문에 대한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는 겁니다. 나머지 간호사라든가 구조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떤 통계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갖고 있는 적자를 알고, 초기에는 적어도 간호사라든가 또는 구조사 또는 기타 인력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인수 교수께서 하셨지만 외상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 메릴랜드를 가보게 되면 그 보험회사하고 수가를 체결하는데, 일반 환자들을 위해서 외상환자들은 약 1.3배 정도의 수가를 높게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상 의사들에 대한 보상 기준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테두리들을 정부하고 또 우리 대한 외상학회나 대한응급이 이렇게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좀 서로 간에 좀 의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법률이죠. 민주당의 주승용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사실 연말에 통과됐을 법률 중에 하나인데, 응급의료 기금법에 묶여서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되는 게 같이 될 건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대상을 보면 중앙응급센터 또는 권역응급센터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성병원은 굉장히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 법부분에. 그리고 이 병상 숫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시는 지역외상센터라는 것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말하는 이 개념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권역외상센터라고 얘기하면 거의 익스플리시트